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2022년 6월 4주 기준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경남, 광주, 제주, 강원 등입니다. 5대 광역시와 지방은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고요. 서울은 하락폭을 유지했으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부분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락 지역이 매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울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초고가 위주로 간헐적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지역 전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북 지역 14개구 중 성동구는 성수동 일부 초고가 위주로 거래가 되며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으나 강북구는 수유동과 번동, 중저가 위주로, 은평구는 응암동과 중산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하는 등 강북 지역 전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도강인 노원과 도봉, 강북구 등 서울 북부와 경기 외곽은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쌓이는 와중에 금리 인상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11개구는 서초동과 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는 상승과 하락으로 혼조세가 지속되며 보합을 유지했으며 송파구는 마천동과 석천동 중저가 위주로 하락했고요. 그 외 강서구와 강동구, 동작구 등 대다수 지역도 하락하며 강남 지역 전체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호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수세가 없어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급매물만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서울도 집값 약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금리 인상의 거래 빙하기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미분양 물량이 한 달 새 2배로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속에 청약 불패 지역으로 통했던 서울에서도 실수요자가 선별적으로 청약에 나선 데 따른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대폭 늘어나면서 월세가 대세인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데요. 연일 치솟는 금리로 인해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지수는 6월에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경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인 인천 지역은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매수세가 위축되는 가운데 연수구는 지난해 상승 필요감이 있는 옥년동과 송도동 위주로, 남동구는 서창동과 논현동 위주로, 중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지금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그린 워크 1차 전용 면적 84.8682제곱미터는 4월 16일 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신고가 10억 4,500만 원보다 2억 원 가까이 빠진 가격입니다. 올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4건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 지역은 직주 근접 수요가 있는 이천시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고양 일산동, 일산 서구 등에서 상승했으나
전세 가격 하락 영향이 있는 수원 영통구, 권선구, 그리고 경기 양주시 등에서 하락폭이 확대되며 경기 지역 전체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원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 휴먼시아 5단지 전용면적 59.99제곱미터는 지난 6월 4일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1월 신고가 5억 4천만 원보다 1억 원 가까이 빠진 가격입니다. 올 들어 5월부터 6월까지 2건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역시 호가를 낮춰도 매수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 9월 신고가 8억 원을 기록했던 수원 권선구 권선동 수원 아이파크 2단지 전용면적 84.88제곱미터도 지난 5월 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떨어졌죠.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나 올해 들어 6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신고가보다 1억 원 가까이 낮은 6억에서 7억 원대이지만 거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광주 지역 광산구는 신가동 재개발 지역 위주로, 서구는 내방동과 금호동 중저가 위주로, 북구는 양산동과 문흥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전북 지역 군산시는 산북동과 소룡동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고요. 정읍시는 상동과 수성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전북 지역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 지역은 대구, 대전, 인천, 전남, 세종, 수도권 등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요. 미분양과 매물이 쌓이면서 지속적으로 매매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 달성구는 다사업과 화원업 위주로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며 달서구는 본리동과 유천동 위주로 하락하며 대구 지역 전체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및 거래 심리 위축 영향이 지속되고 고운동과 다정동 위주로 급매 거래가 발생하며 하락세가 48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수억 원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지요 상한이 확대되고요.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DSR의 장래 소득 반영 폭도 늘어납니다. 청년처럼 처음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데다가 고점 인식까지 확산한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동안 집값이 급등한 상황인 만큼 구입을 유도하기에는 부적절한 시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 중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이 소득이나 주택 소재 지역, 가격과 관계없이 80%로 늘어납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60%,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70%였던 LTV 상한을 완화한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주택 구입 기회를 주는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열어준 것은 바람직한데요.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자칫 잘못하면 최고점에서 구입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다면 투자 목적이 아니고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주택 수요 이탈 속도가 과속화될 것입니다.
집값 고점 인식까지 겹쳐 거래 절벽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며 글로벌 경기 침체의 악영향으로 주택가격에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